악화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동원될 수 있다라고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일본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죠.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아무래도 이 동아시아 안보와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분석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네, 그 발언을 먼저 좀 짚어봐야겠죠. 네. 흔히 우리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동원될 수 있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직접 한 건 아니고 시사한 발언인 거죠.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1월 7일 의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시야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전 총재 선거 때 중국에 의한 대만 봉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카이치 총리가.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냐 하고 재차 확인을 하려고 물은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오카다 가세 의원의 의도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물은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명하라고 물은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 더 나가 버리는 발언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은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해서 네.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구원하러 온다. 이를 막기 위해 그렇게 되면은 전함을 사용하며 무력 행사가 동반하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존립 위기 사태입니다. 네.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대가 동원돼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즉 대만을 두고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은 네. 일본 존립 위기 사태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자위대가 출동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데 자위대가 거기에 왜 끼어드니 이렇게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립을 다투는 위기 사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넓은 표현이 아닌가. 네,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은 원래 2015년에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아, 네. 이때 일본이 자국의 안보에 긴밀하게 연관된 동맹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자국이나 동맹국이 시기에서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존립 위기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그 문제에 반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구원하러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무력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사실 다카이치 총리도 출동한 미군에 대해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이 공격받는 거니까 그렇죠. 존립 위기 사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태를 갖다가 대만 유사 사태와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만 유사 사태 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 사태 때 자위대가 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중국으로서는 큰 도발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이번 현직 총리가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것이.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자위대 투입 조건인 존립 위기 사태로 직접 연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총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네, 반발을 하면서 중국 반응이 아주 거친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장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네. 일본은 일중 공동 성명 및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거세게 비난했죠. 특히 네. 이틀 뒤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용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난하는 기사와 게시물을 올리고서 그 옆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쓸데없이 쑤셔 넣은 그 더러운 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버려야 한다. 아이고. 이건 뭐 욕설에 가까운 그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건 그렇죠. 개인의 도발을 가장해서
중국 당국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고 기분 나빠한다는 걸 드러낸 거죠. 그렇군요. 중국 당국도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1945년 폐지한 이후 일본 지도자가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군사 개입 의사를 공식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후에 이제 일본 정부 뭐 다카이시 총리 본인도 어떤 뭐 해명을 계속 내놓기는 했거든요. 네,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이제 말실수했네, 말실수했네 하면서 네. 이제 해명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취소나 철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의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다카이치 발언은 정부의 공식 방침이 따로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즉 다카이치가 발언할 때 당시 자료에는 정부 입장으로는 대만 유사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는데도 총리가 정부 답변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총리한테 좀 총리 입장에서 좀 약간 좀 욕보이는 까지 이런 식까지 해명까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카이치도 16일 의회에서 나와서 네. 어떤 것이 존립위기 사태인지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네. 근데 내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 답변을 했다. 참 반성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네. 그 17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문을 닫는 식의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상당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발언 철회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발언을 철회나 취소하지 않는 거죠. 네. 중국은 철회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네. 계속되고 네. 있는 건데 해명한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상당히 몸을 낮추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본질적으로 발언을 취소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발언을 취소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다카이치의 발언은 네. 일본이 생각하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한 본질을 말해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의 중대 위기 사태라는 것은 네. 한반도나 대만 위기 상황인데 이는 19세기 말부터 사실 일본이 감안해왔던 역사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나 관리들도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갖다가 중국과의 긴장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일본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는 발언을 왜 했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선을 넘는 그 전략성 모호성을 깨버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전략성 모호성을 깨버렸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중국의 입장을 한번 좀 볼까요?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문제는 중국의 안보 관련된 대화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이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이 차제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길들이기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일본이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네 총리와 시진핑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 애초에 중국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국수주의적인 성향의 강경 우익이라서 초장부터 만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약간 좀 멈칫멈칫했었는데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며칠 후에 또 이런 발언을 했냐. 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는 사실 대만 등 동아시아 세력권을 놓고 2010년 이후 벌어진 미중일 열강들의 다툼의 연장선상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을 놓고 충돌한 해왔었는데 그 사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센카쿠 열도, 뭐 중국명 다오이다오 네.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2010년 9월에 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선장을 갖다가 체포를 하고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한 거죠.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강경한 반응을 보이니까 일본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서 중국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이게 이 사태는 이런 식으로 일본이 수그리고 지나갔는데 네. 2년 뒤인 2012년 일본이 센커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더 대대적인 반일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대사관에 뭐 돌멩이가 날아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국 국유화를 진행했고 네. 양국 관계 한 2년 동안이나 냉랭한 동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시작된 센카쿠 열도 국유화 갈등이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당시 아펙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이 어색한 미소를 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일단 봉합을 했죠. 예. 그때 타협점이 서로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영토 갈등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영토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법이 없기 계속되는 때문에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5년 신안보법을 만들어서 제정했습니다. 즉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존리 위기 사태다. 즉 지금 문제가 된 다카이치 발언의 네. 근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일본은 그 후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중국 포위와 봉쇄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발언으로 대만을 놓고 다시 중국과 일본이 충돌을 한 거죠. 그렇죠.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센카쿠 열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센카쿠 열도처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국 본토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중국 그러니까 예. 중국의 완전 핵심 영토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중국 땅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도 뭐 대만 문제가 사실상 직접적인 자기네 안보 대상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번 사태 통해서 중국이 아시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있고 사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가 11월 26일 의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미 대만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란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 등 승전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만에 관련 권리를 포기했다 말을 했습니다. 네. 자기 밝혔으니까 우리는 대만 문제에서 우리가 말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중국과 러시아 등 2차 대전의 주요 전승국들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된 문서이다. 또 대만의 주권 귀속 문제를 규정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은 대만과 펑우 제도 등 동아시아 일대 섬들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는 했는데 네. 문제는 대만이 어디로 귀속됐는지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기들이 참가하지 않은 조약입니다. 중국은 어쨌든 승전국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대신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킨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카이로 선언이나 포지담 선언 이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 우리 그걸 가지고도 동아시아 질서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무효론을 내세우면서 그러네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강조하고 동아시아 질서를 갖다가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이제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쨌든 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중국이 참여는 안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승전국인 미국이 이제 패전국인 일본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서 어쨌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전후 질서를 만들어진 조약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당연히. 각자의 근거를 주장하고 네, 있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이번 사태 그러면 좀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없을까요? 2012년 센카쿠 사태 때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센카쿠 열도 사태 때 미국은 일본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센카쿠 열도는 미일 방위 조약의 대상이다 이렇게 확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죠.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네. 하나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4배입니다. 당시 2012년 생크가 열릴 때 중국과 일본이 GNP가 거의 비등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4배로 더 그러니까요. 커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중재적인 미국도 없고 그리고 또 미국은 더 나가서 동아시아에서 네.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한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대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그런 엘브리지 콜비 국방 차관조차도 네. 대만이 과연 미국에게 존재적인 그런 위기를 불러준 대상이냐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을 우선시하겠다 미국은. 그리고 그렇죠.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대외 전략에 초점을 옮겨버렸습니다. 일본으로서도 현재 미국이 이런 상태이기는 한데 일본에서 현재 물러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가뜩이나 중일 관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양보를 해버리면은 더 그렇죠. 밀린다고 보는 거죠. 입지가, 근데 네. 국내에서 지금 산하에 대한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여론 지지를 보면은 현재 12월 여론조사에서 각 언론들에서 여론 지지가 67%에서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2달이 됐는데도 70%를 유지한다는 거는 네. 1978년 이후 세 번째라고 합니다. 내각 중에서. 아니, 상당히 인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대응 발언에 대해서 89%가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철회하거나 물러설 기미는 철회하면 전혀. 다카이치는 정치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네.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총리실의 간부가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발칵 뒤집혔는데 예. 일본 쪽에서 차제에 이제 핵무장론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참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일본에서는 뭔가 좀 미국에서 우리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내심 있을 텐데요. 미국은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오바마 때와 달리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뒤 다카이치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네.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편을 전적으로 들지 않은 거죠. 다카이치에게 대만 관련 발언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이런 말은 상당히 미묘했다라고 양쪽의 고위 관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네. 중국, 일본 사이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대결이 격화된다면 한국도 상당히 공간이 피해갈 수 좁아지겠죠. 없겠죠. 어느 한쪽에 네. 대해서 편을 들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갈수록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서도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네네. 간접적, 직접적으로 올 것이죠. 예. 한국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예, 이게 또 경제 어떤 무역하고도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이 문제에서 절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일 갈등이 봉합되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거라고 어렵지 보여집니다. 않나 네. 싶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